경기도의 한 주택가. 아침 일찍 용주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노른자 터트려 어떻게 해? 소금 쳐? 식성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용주 씨. 좀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는 제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다 하면은 제가 좀 해주고 그래요. 가사일에 지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아침 식사는 함께 차린다고 합니다. 요만큼. 먹자. 계란 좀 놔줄까? 아빠 하는 거야. 나 그 계란 후라이 잘하는 거 알지?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어? 육아에 꽤 능숙해 보이네요. 좀 시간이 나면은 도와주는 편이고 막 늦게 끝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들 윤우가 등교할 시간입니다. 잘 갔다 와. 네. 가자. 엄마보다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 날이 많은 윤후.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일정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없는 날에는 무조건 제가 데려다 주죠. 잘 놀고, 더우면 이따 이거 벗어라. 가, 건너. 뭔가 좀 기분이 좋죠. 아, 이런 맛에 애들 키우는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온 용주 씨. 김밥집이네. 오, 갖고. 여기 어딘지 알아? 이번 거 가야겠다. 어딘지 알아? 오케이. 근데 못 찾으면 전화 안 돼. 급하게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걸까요? 그가 들어가는 곳은 다름 아닌 분식집. 김밥을 챙겨 들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초행길인 듯 지도를 보며 이동하는 용주 씨. 뒷좌석에 음식을 싣고 어딜 가는 걸까? 한 건물 앞에 도착한 용주 씨. 입구에 방금 사온 김밥만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여기다 놓고. 바로 또 가시죠. 어디? 네? 다음 집 또 가야 돼요. 바로 또 이게 뜨거든요. 또 완료하면.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것도. 하루에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은 한 20건 정도 하고, 네, 저녁 때 정도 하면은 한 9건에서 10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한 음식 배달 일. 이번에 배달할 음식은 족발입니다. 수고하세요. 이 지금 고객님이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빨리 다녀야 또 다음 것도 빨리 할 수 있고 같은 시간이라도 한 개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뛰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한 배달지. 그런데 여기가 101호인가? 이게 101호예요? 모르겠네. 110호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데? 이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진짜로.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쉴 틈 없었던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고 잠시 벤치에 앉아 몸을 풀어봅니다. 거리를 뭐 계산해 보지는 않지만 보통 뭐 하나 배송할 때 배달할 때 한 5km, 6km씩 뛰니까 그러네. 한 10개만 해도 5, 60km는 나오겠네. 무대에서 길을 발산하기에도 모자랄 텐데 왜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걸까? 아니 처음에는 나는 가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수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이 삶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가서 박봉에 내 가수 하겠다고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돈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던 용주 씨.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택배만 한 게 없었기에 그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은 힘들죠, 사실. 매일매일은 힘든데 그 한 달에 그 이제 딱 월급 받는 날, 그날은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아예 노래는 이제 그냥 뭐 제 2의 꿈이었고 그때는 하게 되면 그냥 뭐 하는 거였고 굳이 내가 노래를 뭐 할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하늘은 노을로 물들고 모두 퇴근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할 시간. 그는 끼니도 거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김없이 길 위를 달리는 용주 씨. 그런데 안아준 사람 이제 눈물이 나요 고마운 내 사람아. 노래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저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연습을 해요. 뭐 연습이라 하기는 너무 거창하지만은 그렇게 노래를 계속 이제 흥얼거리면서 다니죠. 그에게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였던 시절에도 차 안은 용주 씨만의 개인 연습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왜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음식 배달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 꿈을 포기하려던 중 어느 날 찾아온 노래 경연 프로그램. 최종 우승을 거머쥔 이후 섭외 전화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이 있으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초기에는 이제 택배 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벌어놨던 돈들을 한 뭐 몇 개월, 한 3, 4개월도 안 돼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생활비로 쓰고 나니까 와 그때 막 이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었고. 그래서 일단 닥치는 대로 하자 무슨 일이든. 그러면서 막 용역일 하면서 막 상하차 일 하면서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진짜 그 하루하루가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빠 밥 먹어. 오늘 피자랑 뭐 밥이랑 막 김밥. 근데 갔는데 집 못 찾아가지고. 또? 응. 걸어갔다. 맨날 못 찾아. 그 받으러 나오셨더라고. 근데 걸어오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그랬지. 노래를 막 많이 부르고 싶은데 그걸 많이 못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모든 짐을 짊어진 남편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자신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배달 일을 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용주 씨. 바로 오랜만에 잡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4승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대1 노래 대결 하는데 방송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떴어 이용주. 아유 아닙니다. 떴어. 우리 저 7080 세대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음색의 소유자고요. 뭐 택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분들한테 상당히 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인데 역시 실력이 있구나. 이 인재를 발굴해주는 코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노래 대결에서 우승하면
또 한 번의 출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주 씨, 뭐 그 성대모사 하나 해줘요. 좀 분위기 전환.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이런 못난. 이런 못남, 야 대봐라. 자, 두 번째 라이브 네. 뭐라고 그러셨죠?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방금 전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지하게 노래를 시작하는 용주 씨. 큰 무대, 작은 무대 할 것 없이 그에겐 모든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승은 이야, 오, 이영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종 우승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케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용주 씨. 그런데 쉬지 않고 가방에 짐을 싸는데요. 빠진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챙깁니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 오늘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시죠. 가야지. 가야 돼요.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자꾸. 잠시 앉을 틈도 없이 빠져나온 용주 씨. 다행히 늦지 않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온 건데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3개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음식 배달 일로는 모자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희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게 또 다 안 메꿔지니까 조금 더 찾아보자. 그래서 이 일을 또 선택을 하게 됐고 하루 배달 수익은 단돈 4만 원. 생활비론 턱없이 부족해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게 됐답니다. 요 필터 하나 교체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또 다른 고객을 만나러 다음 장소에 도착한 용주 씨. 보시다시피 쉴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객과 약속이 이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전화 온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차 빼주고 해. 어디 계세요? 차 빼주래. 결국 차를 가게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는데요. 혹여나 고객과 약속한 시각이 늦어질까 급하게 달려옵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그에겐 땀을 식히는 시간도 사치입니다. 네, 점검 마쳤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수, 배달기사, 정수기 필터 관리사.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뭐 가수야 아니면 뭐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냥 어쨌든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내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어쨌든 가족들에게는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배달을 하는 사람인지 가수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가수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강원도 강릉. 오늘은 그가 아주 고마운 분들을 만나러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나왔지. 나왔지. 고생 많았다. 나왔지.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 이영숙입니다. 우리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정석입니다. 네.
어릴 때 가수의 꿈을 꿨던 아버지의 노래 실력을 용주 씨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데요. 용주 저기 K본부 우승할 때 5번 나갔고 그 해에 또 저기 우승한 가수들끼리 모여서 또 가수왕 뽑을 때 또 나갔지. 오랜만에 먼 길을 달려온 아들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내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팔을 걷어붙입니다. 윤호는 학교 잘 다니고? 윤우? 잘 다니지. 감기 걸려가지고. 난 감기 요즘 안 났더라.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서울교통방송 세월 되고 길게 놓은 구름 한 점. 아니 왜 친정아버지 생각 안 나고 왜 시아버지 생각나고 눈물 막 쏘시더라니까 내가 그 노래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시아버지 생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물 쏘시더라고요. 아들 노래 듣고요. 예. 너무 감동이었어 노래가 지금. 그래서 아들이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은 용주 씨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이제 7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철이 들잖아요. 남자로서. 근데 내가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정도 이래 보면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망한다. 택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로 집에다 풍지박산 났을 때였으니까.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온 용주 씨는 IMF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기울자 20살 때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경 미아 그 큰 차, 그 차 크잖아요. 눈이 올 때 차를 운행할 때 대관령에 넘어가는데 생각하면 아 안개가 앞에 안 보일 텐데 그거 헤치고 갈 생각하면 마음이 안 놓이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TV를 시청하는데요.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용주 씨의 부모님. 바로 용주 씨의 무대 영상입니다. 쓰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거 몸을 안 쓰는 좀 하면 아주 좋은데 지금처럼 잘한다.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더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어떤 데는 팔을 완전히 쫙 펼쳐줬으면 좋겠는데 반 펼쳐질 때도 있고 못 접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는 잘 그럴 때 있으면 제가 이제 좀 팔을 좀 더 펼쳐줬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좀더 바로 그거예요. 그치.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구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크게 움직여야지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목소리에서 표정하고 똑같아. 네가 지금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으면 그 표정도 똑같이 감정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 저거 봐. 눈에서 눈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하던 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하던 해라.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노래를 표현해내는 선천성이 대단하다고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며칠 후 용주 씨가 상기된 표정으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너무 설렙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휘어잡을 생각입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서는 날입니다.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용모를 단정히 하는 용주 씨.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기는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최면을 거는 겁니다. 최면. 난 지금 배달하러 온 게 아니야. 노래로 행복을 배달하러 왔지. 그래. 할 수 있어. 오늘도. 무려 7천여 명의 관중이 모이는 오늘의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풍선을 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용주 씨의 부모님입니다. 아들의 응원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들님이 위해서 응원하러 왔는데 내가 편하려고 왔습니까? 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여나 기죽진 않을까. 아들이 있는 무대라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선을 나눠주러 가는 것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입니다. 한편 준비를 마치고 무대를 향해 가는 용주 씨. 곧 다가올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경직된 몸과 입을 풀어봅니다. 이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떨리세요? 네.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또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잘 수 있다. 가자.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수 이용주. 언젠가는 그에게 인생 역전의 날이 다가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